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것은 전 세계 외환 시장과 주식 시장을 동시에 놓고서 보면은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되었고, 그런 달러의 유입이 각국 정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미 쪽으로도 달러가 들어갔고 정시도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도 달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했어요. 또 대만, 중국도 달러가 들어갔고 시장이 상승을 했고, 또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이런 국가들도 달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 달러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유럽 자금하고 조금 달리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자금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 수급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운송 장비 업종으로 달러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운송 장비 업종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튼 지난 금요일에도 그리고 또 최근 시장 수급을 분석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은 유동성의 힘과 또 앞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은 근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택도 없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유동성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신문 뉴스 쭉 살펴보다면 1차 추경 효과가 거의 끝나간다. 2차 추경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부에서는 일단 안 된다고 선을 긋고, 또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1차 유행으로 인해서, 이건 예전에 스페인 독감 관련 사례인데, 전염병이 1차 유행됨으로 인해서 돈이 빵빵빵 풀렸고, 지금 여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이러스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올 가을에 2차 유행이 되면은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유동성을 정부에서 이제 전염병이 다 잡혀서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경제를 쭉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조짐이 보일 때 바로 그때 자금 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시장 상승이 근거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지금 유럽 쪽 그리고 아시아 쪽 일부는 좀 줄어드는 기미가 보이고, 또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줄어들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쪽 남미나 아프리카 쪽은, 또 그리고 인도 쪽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을 놓고 보면, 전체를 놓고 보면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염병이 완전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경제 활동이 재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은 또 금방 꺼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최근 시장 이런 상승이 물론 달러가 들어와서 또 유동성의 힘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과열리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일단은 계획을 하기로는 조금 멀리 보기로는 이렇게 계획을 잡았죠. 9월 15일까지 이렇게 공매도가 끝나는 9월 15일까지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요래 선을 딱 끊었고, 그전에는 주식 한 80%, 현금 한 20% 정도 비중을 딱 보고 있다가 최근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면은 아무래도 이 주식 비중이 좀 더 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이렇게 정리한 부분을 다시 현금으로 딱 채워 넣어서 비중 80대 20 요거를 잘 유지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면 되겠죠. 또 그리고 아예 난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이 한 3년 5년 묵혀둘 만한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또 그리고 우리 정시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고, 또 아니면은 순환매매 관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차익 실현을 하면은
그 돈 현금으로도 좀 떼놨고, 좀 남은 돈은 다시 최근에 외국인들이 세력들이 매수는 종목 순환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여튼 시장에 돈 들어올 때 우리는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잠시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운송 장비와 서비스 업종 매수했어요. 그 나머지는 다 팔아부십니다. 그래도 요거는 좀 볼만하겠죠. 운송 장비나 서비스업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지금 운송 장비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그리고 현대, 미포, 조선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좀 나눠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운송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경기가 바닥을 기다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면은 이게 정점이라고 봅시다. 그럼 운송 장비는 이렇게 초반에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운송 장비입니다. 경기 민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비 산업이라서 다른 거 좀 다르지만은 좀 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맨 마지막에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최고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들 TV 같은 거 보시면은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큰 배가 나와서 광고하면은 이거는 경기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히 조선건축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될 게, 한번 이렇게 상승 같은 경우도 굉장히 끝까지 가지만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거의 고점 대비 한 8, 90% 이렇게 하락을 해버립니다. 거의 상장 폐지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진짜로 장기로 봐야 되고, 또 고점에서 한번 잘못 물리면 큰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요즘 유의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고점권이죠.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는 고점권이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돈도 많이 들어왔었고, 이런 업종들 지금 종목들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표,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콘동 굴리는 세력들이 LG 디스플레이부터 휴젤까지 이렇게 10종목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에 의해서 근거 없이 상승하는 것이 되어서 또 그동안 또 많이 오르게 됐고,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좀 매수를 이야기하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종목들로 돈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팔았더라고요. 일단 추세는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조금 올랐는데 외국인들도 좀 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 수급이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는 조금 올랐고, 셀테리아는 0.19% 거의 보합 수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여윳돈이 있고 시장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 이렇게 상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말 그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시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1980년이라면 1980년을 한국에 대표하는 기업과 2020년을 한국에 대표하는 기업은 전혀 다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앞으로 2040년이 되었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또 지금과 다른 모습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돈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매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를 볼 때 앞으로 노령 인구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 바이오 산업은 충분히 상위권으로 접할 가능성이 있다. 2040년 정도 되어도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중간에 자동차 관련 업종도 굉장히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 통신 관련 업종도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사이에 또 어떤 종목들이 또 들어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분명한 게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크라고 해서 한국을 대표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카페에서도 그동안 이 흐름에 대해서 쭉 자주 말씀을 드리고 정리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을 대표할 만한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그때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예 막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은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냥 나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실제 행동은 정말로 한 6개월 보유하면 막 지겨워가지고 한 1년 정도 막 보유하면은 정말 뭐 도 닦은 기분 들 정도로 장기 보유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그거와 똑같아요. 그냥 나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오늘은 열심히 놀고 아니면 내일부터 난 살 빼야지 하면서 살 빼지 못하거나 뭐 나는 금연해야지 하면서 담배를 못 끊는다거나 뭐 그런 것처럼 마음과 실제 움직임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진행하실 때 마음과 몸이 따로 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확실히 공부를 해야죠. 왜 장기 투자가 좋은지에 대해서 서로 뭐 경험해서 알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카페에서 그동안 올려드린 걸 또 최근에 보면 일학약품도 뭐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또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을 쭉 살펴보고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있는지를 살펴봐가면서 자꾸 이제 불일치를 자꾸 일치시켜 나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마음만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실제 장기 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1년도 안 돼가 때려치워서 시작버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놓고 또 내일 또 시장에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